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번째 논문 10개명 중에 8번째입니다. 논문 심사에도 흔들리지 않는 논문 목차를 구성하라. 그러니까 논문 목차를 작성하는 기법이나 팁, 그리고 어떻게 서론부터 결론까지 자연스럽게 일관성 있게 논문 목차가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논문 관련 교재를 집필하기 전에 국내에 있는 연구 방법론, 조사 방법론, 질적 연구, 양적 연구, 혼합 연구에 이르기까지 200여 권의 교재를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논문 목차를 어떻게 생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논문에서 중요한 요소가 어떤 부분인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논문 목차 부분도 상당히 제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시고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논문 목차를 작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논문 목차가 내용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 하면요, 본인이 논문을 일정 부분 작성을 하고 이 논문을 동료나 선배나 교수님들한테 보여주었을 때 어떤 피드백 자체가 서론을 건드리는 분도 계시고, 지도 자체가 이론적 논의 5개 장 중에서 본인이 좀 심도 있게 연구한 어떤 분야를 건드리게 됩니다. 건드리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분석 결과를 일정 부분 10%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서론하고 분석 결과 내용이 다 일정 부분 수정이 돼야 됩니다. 수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논문 지도라든지 논문 심사라든지 논문 평가 자체가 일률적으로 여러분들의 논문을 작성하기 쉽게 평가하거나 지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서론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논문을 쓰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것 같아서 8번째 논제는 흔들리지 않는 논문 목차를 구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서론이라 하면 연구의 배경 그리고 연구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연구의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론 부분에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을 언급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살짝 터치를 하고, 상세한 부분은 이론적 논의, 선행 연구 사례를 통해서 왜 이 연구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이 중요시되고 연구의 필요성은 간략하게 언급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석사 논문, 박사 논문에 따라서 이 목차 자체 내용이 일정 부분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감안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이 본인이 석사 논문에 작성하는 선생님이라 그러면 제가 볼 땐 요 정도까지만 완성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 논문을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목차를 조금 더 풍성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적 논의라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에서 기본적으로 이 논문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논리 이론을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깔아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키워드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선행 연구를 통해서 서술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론적 논의는 참고 문헌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자, 석사 논문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좋고요.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연구 철학, 과학 철학이 더 플러스 될 때 논문의 격이 높아집니다. 이제 과학 철학이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내 논문을 접근하느냐, 그게 행태주의, 그 다음에 해석학, 현상학, 구조주의 이렇게 크게 4개의 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데 시간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방법 및 분석 기법입니다. 연구 방법이라 함은 서론에서부터 결론에 이르는 연구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분석 기법이라 함은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 사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시 연구 방법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질적 연구, 양적 연구, 혼합 연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질적 연구, 양적 연구, 혼합 연구는 연구 자료 수집에서 이르기까지, 분석 기법에 이르기까지 측면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본인이 어떠한 연구 방법을 할 것인가, 질적 연구, 양적 연구, 혼합 연구를 할 것인지를 서론부터 결론까지 언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나는 이 연구에서 혼합 연구 방식을 채택을 해서 이론적 논의에서 문헌이나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일정 부분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 결과, 연구 결과에서도 가져오겠다. 그러면 혼합 연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질적 연구라 하면 본인이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질적 연구의 방식으로 연역이나 귀납식이나 그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부분을 연구 방법인데,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자 보십시오. 연구 방법에는 들어가는 부분이 연구 설계 또는 연구 과정을 풀어 헤치면 됩니다. 자, 서론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하겠다. 연구 과정, 연구 설계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분석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연구 모형이나 분석의 틀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A, B, C, D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수, 변인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조 방정식이라든지 상관 분석, 해기 분석 또는 토픽 모델링, 연결 중심성 분석을 통해서 본인이 틀을 만드는 걸 분석의 틀 혹은 연구 모형으로 이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다시. 자, 연구 방법 및 분석 기법이 들어가는데, 연구 방법은 본인이 서론부터 결론까지 어떠한 접근법으로 양적 혹은 혼합적인 방법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분석 기법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연구 설계, 연구 과정이 들어가고, 분석 기법에는 분석의 틀이나 연구 모형이 들어가주면 좋다. 그럼 연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는 2장의 끝에 두든지 3장의 초입에 두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뭐 서론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연구 문제, 연구 과제, 가설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 논의 끝부분이나 연구 방법, 3장에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석 결과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 분석 결과로 드라이하게 끝나는 부분은 석사로도 관계없는데, 적어도 박사 논문을 하게 되면 결과에 대한 논의 부분, 해석 부분을 충실하게 해주는 게 좋다. 나아가서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재현까지, 결론의 재현까지 넘어간다 그랬죠. 자, 분석 결과 부분은 분석 결과가 나오고 논의가 나오고 이 부분에 시각화 부분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연구하시는 분이 연구 모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분석 결과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화하는 부분도 추가로 넣어주면 좋다. 자, 결론 부분은 요약 및 재현입니다. 요약 및 재현인데, 자, 석사 논문은 요약까지 끝내도 오케이.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박사 논문은 내 논문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정책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지, 이 결론 부분에 요약 및 재현으로 정책 재현 넣어도 좋다. 그리고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내 연구 논문에 당연하게 연구의 한계 부분을 넣어야 되겠다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연구 한계를 굳이 세밀하게 드러내기보다는 논문 심사를 하거나 논문 평가를 할 때, 자, 제 논문의 연구의 한계는 자료 수집에서도 그렇고 분석 기법에서도 이렇게 한계를 가짐을 본인이 인지하고 향후에
후속 연구로 더 확장시키고 싶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굳이 결론 부분이나 이론적 논의 부분에 본인의 연구 한계를 A부터 Z까지 다, 그죠? 낱낱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권장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보십시오. 논문의 목차를 설계를 할 때는 서론, 이론적 논의, 제가 말씀드렸죠. 이론적 논의가 될 수 있고,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고, 고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연구 방법 및 분석 기법이 들어간다. 연구 방법에는 연구 과정, 연구 설계, 분석 기법에는 분석의 틀, 분석 모형을 넣어준다. 연구 문제는 2장 끝, 3장 앞에 넣어준다. 자, 분석 결과는 드라이하게 분석 결과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데 시각화 부분을 추가해주면 좋다. 자, 결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약 및 제언으로 구성이 된다. 자, 이 논문을 보다 퀄리티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론적 논의 부분에 과학 철학이 들어가주면 좋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 과학 글쓰기 부분이 응용이 되었을 때 논문의 질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제가 이 목차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